자, in reality. 몇 강이신데? 11강 기출이요. In reality, objects do not conform to a linear lifestyle model. Instead, they undergo breakdowns, await repairs, are stored away, or find themselves relegated to the basement, only to be rediscovered and repurposed later.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현실에서 사물이라는 건 선형적인 이라는 말인 거 알지, linear? 자, 선형적인 어떤 삶의 그런 주기 모델에 순응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뭐를 겪냐면 뭔가 분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가 닳아서 부서지는 거. 됐지? 부서지는 것을 겪고 그 다음에 수리를 기다리다가 어딘가에 떨어져서 저장이 되거나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지하실로 추방되는 것을 발견을 해. 그런 다음 결국 뭐 하게 됩니까? 다시 발견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용도가 다 변경이 되기만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됐죠? 이거 반대말이 선형적인 삶의 주기 모델이다. 그치? 근데 사물은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 들어갈지 볼게요. By their very nature, the concepts of maintenance and repair are predominantly examined from a process-oriented perspective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본성으로, 바로 그 본성에 의해서 유지, 보수와 수리라는 개념은 이 개념의 그 본질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개념이라는 건 주로 과정 중심의 그런 관점으로부터 검토될 수 있대요. 되시죠? 오케이. 자, the focus in related scholarly discourse often revolves around the lifestyle or lifestyle of object and technology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관련되어 있는 학문적인 혹은 학술적인 담화에 사람처럼 말해볼까? 이거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유지 보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지 보수지, 그렇지? 유지 보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할까? 학문적으로 얘기해. 그런 관련된 얘기들에서 항상 초점으로 맞추는 건 어떤 사물과 기술의 생애라고 할게요. 생애 혹은 수명 아니면 그 삶의 주기 그 주변에서 맴돈데 이걸 둘 다 회전하다니까. 그러니까 유지 보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무엇을 유지 보수하는 거야? 사물이나 기술을 가지고 이걸 유지하거나 아니면 뭔가 수리를 하거나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보통 그 기술이나 사물의 수명이나 어떤 삶의 주기를 가지는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학술적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맥락에서 유지하고 보수는 어떤 관행으로 여겨질 수 있대요. 어떤 관행이냐면 어떤 사물의 존재를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관행.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어떤 거를 예를 들어 내 차요. 아 슬프네. 내 차의 존재를 그래도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갖다 버릴까? 아니 그래도 좀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가진 관행이 바로 유지 보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지속 가능한 어떤 사용 혹은 이용을 보장해주면서 연장된 기간 동안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anthropomorphy, 의인화거든요. 의인화. 자, 그래서 의인화된 어떤 그런 비유에 좀 비편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의인화된 비유가 뭐냐면 어떤 사물의 일대기를 암시하고 의인화된 비유래. 그래서
우리 차의 이름이 흰둥이인데 내가 지었어요. 그래서 흰둥이가 11년 전에 나한테 처음 왔을 때는 애가 참 멀쩡해 보였는데 걔가 1년도 안 돼가지고 미션이 고장났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자, 근데 그런 일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흰둥이라고 내가 방금 얘를 개도 아니고 사람 의인화 했잖아. 얘 나한테 살아있는 것처럼 그치? 그런 거에 비판적으로 설명을 했거든. 그래서 appropriately highlighting that. 자, 적절하게 대절을 강조를 한 거야. 이렇게 의인화하는 거야. 전통적인 어떤 기술의 그 삶의 주기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혹은 인습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야? 어떤 기술의 생애 주기를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건 내가 아까 말했잖아. 흔들이가 나한테 와서 그것이 습득에서부터 집에서 폐기될 때까지 제가 언젠가 고철덩어리가 될 거예요. 곧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쵸? 내 곁을 떠나가지고 폐차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런 거 말하는 거야. 어떠냐? 선형적이지. 이해가지? 습득에서 폐기는 선형적인 거야. 그렇게 이해하는 건 있잖아. 불완전한 정의를 제공한대. 불완전. 그럼 무슨 얘기 나와야 돼? 비선형적인 게 나와야지. 비선형적인 모델. 그러니까 선형적인 모델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선형적인 모델에 적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곧 나올 것 같아. 됐어? 느낌 왔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사물이라는 건 있잖아. 재활용이나 아니면 중고의 어떤 순환으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추가. 답은 너무나 4번이에요. 그죠? 베이스먼트에서 다시 발견되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수리가 되거나 아니면 어딘가 떨어져서 저장되는 건 똑같은 말인데 아무튼 그거 말고도 이런 방법 추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좀 더 역동적인 사후 세계로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다양한 적용에 의해서 표시됩니다. 사후 세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저 차가 용도가 변경되어서 차에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 뭐 도깨비 같은 거에서 제 차가 그 장면 알아? 그 도깨비 그 인파기가 막 끌려가다가 저 도깨비 이렇게 뭐야 공유가 이렇게 딱 자르니까 차가 반절로 딱 자르니까 그렇게 쓰일 수도 있을 거야. 내 인등이는 그렇잖아. 그건 사후세계죠. 근데 아주 역동적인 사후세계. 자, as such 그런 식으로 어떤 사물의 생애라는 건 수명이라는 건 있잖아. 훨씬 더 복잡한 그리고 적응적인 길을 보여주더라 이 말이야. 뭐보다 단순히 선형적인 그런 과정. 선형적인 그런 아니야 예전에 했었어요. 약 1년 전에. 자, 봅시다. 1번 갑니다. 자, critics of Branham Klein point out that the big jump in brain size occurred well before the development of fire and cooking. 자, 머시기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이 사람 아니야? 알지? 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뭐를 지적하냐면, 뇌 사이즈에 있어서 겁나 큰 점프는, 뇌가 갑자기 거대하게 된 거예요. 뇌가 엄청 크기가 커진 거는 불과 요리의 발달 훨씬 전이다. 훨씬 전에 발생했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대. 그럼 이 사람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불과 요리의 발달과 함께 뇌 사이즈가 발달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힌트가 드는 거죠. 가보자. An evolutionary theory supporting the importance of smell implicates retronosal smell in making us human. 자, retronosal smell 비강 후각이래요. 입안 음식물의 냄새를 맡는 감각. implicate라고 하면은
incriminate, 관련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적어주시고. 어, 케이크 재고가 없대. 이 새끼 쓰는 거 아니야? 죽어도 싫어도? 그러니까 자, 그래서요. 냄새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그런 진화적인 이론, 진화 이론은 따라와서 냄새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진화 이론은 후비강 후각을 관련시키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이 사람 나왔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보니까 생물 anthropology 인류학자래요. 생물과 생명을 연구하는데 근데 인류학자예요. 인 그 교수인데 이 애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어디에서 자, 뭘 주장했냐면 뇌 확장된 인간 뇌 그러니까 확대된 뇌 인간의 뇌의 크기로 이어진 것의 일부는 사람처럼 말하면 인간 뇌가 커진 것, 커지게 된 것, 인간의 뇌가 크기가 커지게 된 것으로 이끈 요인 중 일부는 사회적인 어떤 상호작용이었다라고 말을 했대요. 불과 요리의 도입에서 발생한 이라고 라는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 하면 그 도입을 둘러싸고 있는 이잖아. 그러니까 이것 도입에서 발생하게 된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그런 사회적인 상호작용이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람 뭐라고 주장했냐면, 음식을 요리하는 건 음식을 더 쉽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맛, 그리고 또 음식의 맛을 더 증가시켜줄 뿐만 아니라, 있잖아, 아주 복잡한 사회적인 합의를 필요하게 만들었대. 필수적으로 만들었대. 뭘 하기 위해서? 음식을 획득하고, 저장하고, 보존하고, 그다음 음식을 준비하고, 먹기 위한 사회적인 아주 복잡한 합의라는 거를 꼭 필수적으로 만든 거지.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음식을 하면. 하지만 비록 그러니까 요리라는 게 나중에 등장했다 할지라도 한번 음식이 나중에 등장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거는 인간의 진화 역사에서 초반 부분이었고 그래서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 종의 미래를 만들었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됐어요? 흐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리나 그 불 발달 전에 인간 뇌가 커진 거야 라고 비판을 한다고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인간 진화 역사의 초반부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미래를 아주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게 형성했다 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경과학적 머시기는 있잖아. 그 요리된 음식과 사회성 그리고 후각 사이에 특정한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도출해냈다 이거예요. 이어서 도출해내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 온투 동사원을 적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요. 그런 후비강 후각이 하는 무슨 역할?
핵심적인 역할을 given, 고려할 때야. 그지? 고려할 때. 뭘 하는 데 있어서? 음식의 맛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후각이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대절은 여기 써요. Our sense. 우리 후각이라는 건 있잖아. 진화적인 그런 적응의 과정에 굉장히 중요했다 이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진화적인 적응이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인간의 뇌 발달에 있어서 인간의 후각과 요리와 구의 역할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여기 이렇게 글씨가 개판인 건 미안해요. 저게 샌드위치 쉬는 시간에 운동 끝나고 그 운동 중에 쉬는 시간에 소파에서 끄적이거든요. 저거 책상에서 한 게 아니야. 깜짝이 있구나. 지가 좀 개판입니다. 알아볼 수 있죠? 자, 이번 봅니다. The partial liberation of documentaries from television has enabled filmmakers to produce a great number of brilliant films to the degree that it may not be said that the documentary has finally become a recognizable cultural form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가 부분적으로 해방이 된 것은 이 영화 제작자들이 훨씬 더 많은 수의 아주 멋진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줬어. 까지 되지? 어느 정도? 백절이란 정도. 그치? 익스텐트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정도냐면 백절이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을 정도. 이제 다큐멘터리가 드디어 인식할 수 있을 만한 문화적인 형태가 됐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다큐멘터리가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무엇의 역할이었다? 방송국, 그러니까 TV에서 다큐멘터리가 부분적으로 해방이 된 게 바로 그거였다. 이게 어디에 들어갈까요? 한번 볼게요. 자, documentaries began as a casual experiment in seeing what happened when you pointed a camera at the things around you.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casual하고 casual하고 좀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좀 바꿔놨어요. 4시까지, 4시 반까지. 마지막에 서비스 하지 않더라고요. 바쁘다. 애들이 참 이상하게 내 선의를 혹은 호의를 안 받아. 왜일까? 받고 좋아하는 녀석들이 없어. 내가 주는 선물도 다 싫어해. 혼자로 주겠다는. 그래서 선물을 주고 싶은데 주긴 했지. 그런 거 수능 때 해준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영어만 100점이다. 영어만 100점. 다른 게 다 한 10점. 기대하겠다. 다큐멘터리는 농담인 거 알죠? 다큐멘터리는 나 지금 액면까지 잘려. 장수생도 아니야 이 정도. 다큐멘터리는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네가 이 주변에 있는 것들에게 카메라를 돌렸을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보기 위한 그냥 우연한 실험으로서 시작을 했어. 됐어? Okay. They never caught on in cinemas and were displaced by fictio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catch on. 그러니까 인기를 얻다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그것들은 절대 영화관에서 인기가 없었어. 그리고 있잖아. 그 소설이나 그런
픽션에 의해서 자주 대체가 됐었어요. 그치? 자, 그래서 남극의 눈물보다는 반지의 제왕으로 사람들이 영화관을 간다 이거지. 그치? For a long time, the genre was kept alive by a mixture of corporate and government patronage. 후원이야, 후원. With mixed result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있잖아. 그 장르는 그래도 살려는 뒀었어. 그러니까 살아는 있었어. 그 기업은 그리고 정부의 후원 덕분에 정도로 합시다. 정부와 기업들의 섞인 그런 후원이라고 여기 왜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치? 그냥 이런 후원들 덕분에. 근데 결과는 엇갈렸다 정도로 번역을 할게요. 그래서 방송국 TV가 그 형태를 살려놨어. 무슨 형태겠냐? 다큐멘터리였지? 방송국이야. 방송국 TV가 그 형태를 살려냈어. 그래서 다큐멘터리에게 서플라이 A 미드비래 A를 공급하다 다큐멘터리에게 꾸준한 자금을 대주면서 그리고 그래서 그 영화가 좀 더 큰 관객에 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영화가 그 다큐 영화가 좀 더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준 게 바로 방송국이었다. 그렇지? 하지만 최근에는 있잖아. 이런 방송국이 다큐멘터리에 좀 실증이 난 것처럼 보여. 오, 곧 해방되나 봐. 그래서 그다음 그것들은 영화관에서 보여지긴 했어. faithful 일정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영화관에서 보여지긴 했으니까 데이가 뭐겠어? 다큐멘터리. 그렇지? 그 다큐멘터리는 뭔가 일정하지 않은 들쑥날쑥한 결과를 영화관에서 보여지긴 했고 그런다. And they are beginning to carve out a price online. 자, carve out a price라고 하면은 입지를 구축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온라인에서 입지를 개척하기 시작했어. 다시 영화에 걸리긴 했어. 근데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어. 흥행이 될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었는데 입지를 구축한 건 온라인이야. 여기까지 있지? 하지만 그렇게 많은 성공도 그런 불안정한 다큐멘터리 감정을 해결해 주진 않았어. 자, 너 말해봐. 몇 가지 중에서 그렇게 많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야? 온라인에서 입지를 개척한 거 정도가 엄청난 많은 성공일까요? 그 정도는 아니겠죠. 온라인으로 밀려난 거죠. 그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자, 방송국이 흥미를 잃었어요. 조금 실증이 난 것처럼 보였고 방송국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입지를 개척했어요. 이건 레버레이션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 다음 말하는 그렇게 많은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고요?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좀 인정할 만한 문화적인 형태가 마침내 되었다. 이게 바로 서머치 석세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요게 partial regulation 이하라고 봐주시면 답이 5번인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성공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적 형태가 된 것조차도 그 다큐멘터리 영화의 불안정한 그런 본성을 해결해 준 건 아니야.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 그리고 영화 제작자들은 여전히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말이야. 다큐를 천만 찍기 쉽지 않아요.
짱. 정말 대박이네. 인터스텔라가 이렇게 다큐멘터리. 그러면 천만 찍지. 미션이. 자, 또. The idea of a team initially implies that people work physically alongside each other. 이게 너무 쉬웠는데. 그래서 빠르게 가볼게요, 그러면. 팀이라는 개념은 처음에는 서로 사람들이 서로 같이 일을 하는 거를 암시해. 이제 어디 들어갈까요? 자, 그룹과 팀의 차이는 그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의존성의 깊이에 대한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빠르게 갈게. 쉬워서. 자, 그룹이라는 건 사람들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그쪽으로 함께 일을 할 때 그룹인 거고. 그지? 그래서 쏘리. 다시요. 이거 이렇게 사귀면 왜 말을 이딴 식으로 하냐 이 말이야. 왜 중간에 하던 말을 안 하고 중간에 끼어넣냐 이 말이야. 실이야 니가? 자, 그룹이라는 건 사람들이 그러니까 흔한 그 공통의 목표, 흔한이 아니라 공통의 목표 쪽으로 함께 일을 할 때 그렇게 공통의 목표로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중이다.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SC인데 아담 SC가 여기다 분명가야. 하는 중이다가 아니라 하는 것이다. 근데 팀이라는 건 있잖아. 비슷하게 공통의 목표를 가지긴 해. 근데 그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좀 더 강도 높게 일을 한다. 그에 비해서 팀은 확실히 결속력이 높죠. 확실히. 자, 집단보다 팀은요. 그래서 mutual 상호 accountability 책임, 상호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공유된 목표와 그 다음에 어떤 수행의 목표 그리고 공유된 정체성을 가지고 말이야. 그렇지? 효과적인 팀들은 효과적인 팀에서 각각의 팀 구성원들은 확실하게 명료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다른 사람들의 역할 또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팀들은요, 특히 어떤 뒤에 할 때 어떠한 뒤에가 이제 포인트일 거야. 어떠한 직장에서 되게 유용해. 뭐냐면 완수된 되게 복잡한 업무가 있을 때 그러한 직장에서 굉장히 팀이 유용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결과가 아주 다양한 지식의 혹은 다양한 어떤 자원의 투입으로부터 결과가 굉장히 이익이 될 때. 됐어요? 이로운. 그런데 팀이 되게 유스풀하다 이 말이에요. 또한 개인가 팀인가가 아니면 다른 말이 올 수도 있고 자 근데 팀은 또한 그 일이 interdependent subtext 자 상호 의존적인 하위 과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대요. 아니면 구성원들이 있잖아 서로로부터 학습 기회 서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이익을 얻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대. 까지 됐어? 근데 하지만 굉장히 성공을 잘하는 뭔가를 높게 성취해내는 그러한 팀들은 팀 구성원들과 한 번도 만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대요. 여기가 포인트였어. 원래는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꼭 만나서 신체적으로 라는 말이 물리적으로 꼭 만나서
일을 한다고 해야 팀이었는데 안 만나도 된대. however.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그들이 공유된 정체성과 책임감을 가진다 할지라도 한 번도 안 만나보기만 했는데 답은 5번. 입니다. 하겠는데 오늘 단어는 좋은데 본론이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끊고요. 잠깐 순서로 갔다 옵니다.